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에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원짜리 지폐인가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에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에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 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넣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 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 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만약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스카이다이버의 자세를 따라해보세요. 머리와 가슴이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가능하면 착륙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덤불이나 건초 더미는 낙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45m 이하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에만 안전해요. 착지하기 전에 몸을 수직으로 세우세요. 항상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팔을 모아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사실 이 방법이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뭔가 정신을 집중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추락 구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추락 구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예요.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도중에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만약 나무 조각이나 판자를 본다면 그것도 낚아채세요. 땅에 닿았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장을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발로 착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일단 땅에 닿으면 모든 것이 약간 구부러지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파편과 잔해 더미에 갇히게 된다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호흡기관을 보호하고 공기 공급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셔츠나 티셔츠를 벗고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매듭이 머리 꼭대기에 오도록 네코를 통해 머리를 넣습니다. 먼지, 모래, 파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줄 임시 후드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공급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체지방과 근육은 압축이 가능합니다.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예요. 누울 수 없으면 바닥에 앉으세요.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엉덩이가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처럼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 머리를 감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팔을 얼굴 앞에 놓고 다른 팔을 목 뒤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무지에 갇힌다면 우선 물을 찾으세요. 저지대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이 있다면 절벽 아래에서 물을 찾으세요. 혹시 빗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상할 수도 있어요. 나무에 오르는 개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나무 안에 수분 공급원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병은 직사광선을 충분히 오래 쬐게 한다면 불을 지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모든 열을 한 곳에 모읍니다. 화재와 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길을 큰 나뭇가지나 펜으로 3-4초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충분히 모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연기를 내뿜으세요. 얼음 사이로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다가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 얼음이 계속 깨지게 되고 곧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몸이 물속의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가세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면 일어서지 마세요. 체중은 더 큰 영역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바다 표범처럼 해안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세요. 수영하다가 근육 경련이 생기면 등을 대고 누워서 물 위에 뜨도록 합니다. 발바닥이나 팽팽하게 느껴지는 다리 아랫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만약 다리 뒤쪽에 경련이 있다면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여전히 물에 등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위로 당겨서 경련을 풀어보세요. 만약 실내에서 불이 난다면 낮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있으면 들이마시지 않게 될 거예요. 천이나 손수건이 있으면 입에 대세요. 연기를 막는 필터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바닥에 누워 앞뒤로 구르세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의 밑부분을 겨냥하세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깨뜨린다면 더 많은 산소를 유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불길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밖에 있는데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거든 개울, 배수구 또는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세요. 만약 집에 갇혀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고 탈출할 시간이 없다면 도랑이나 낮은 곳을 찾으세요. 누워서 손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만약 실내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숨으세요. 베개를 사용하여 떨어질 수 있는 파편으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세요. 욕실 벽의 배관은 구조적인 강도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욕실에 창문이나 외벽이 있다면 옷장과 같은 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토네이도를 막아줄 벽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밖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면 번개가 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어요. 딸깍거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